강연은 우리나라 기술 무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이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비해서 기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무역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사실은 뭐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경제 정책을 쭉 보니까 수입되는 걸 대체하려는 정책을 먼저 썼다가 사실 그게 실패하면서 있는 것을 뭘 사오려면 있는 것을 내다 팔아야 된다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기에.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40년 동안 5,76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서 2013년도에 수출이 5,760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수출 1억 불을 기념해 가지고 11월 30일자를 무역의 날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역의 날 행사는 대통령이 주관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4년 연속해서 1조 불, 그 무역 규모 1조 불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9번째로 이제 달성한 실적인데 다른 나라들이 1조 불을 달성했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는 7위, 무역 규모로 보면 8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 무역이 얼마나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장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사실은 1961년도에 우리가 수출하던 10대 수출 품목이 뭐 철광석이라든가 텅스텐, 로얀, 그리고 석탄, 오징어, 화로, 흑연, 뭐 쌀. 우리가 쌀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 게 없으니까 쌀 같은 것도 팔았고 10번은 저게 스와인 브리스틸, 돼지털입니다. 가발이나 눈썹용으로 저런 걸 가공해서 팔아서 저게 이제 10대 수출 품목이 됐었는데 2011년 물론 그것도 이제 한 3년 전에 통계입니다만 뭐 선박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LCD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핸드폰을 비롯해 가지고 통신기기들 그리고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이 10대 품목을 하는 거 보면 그걸 그냥 품목만 보더라도 맨 앞에는 1차 산업 중심의 저개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에 2011년 거 뭐 지금 약간 구조가 변하긴 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산업이 선진화되고 하이테크로 전환됐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로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중국하고 FTA를 가서명까지 하고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뭐 아니 늦어져도 내년 초 중에는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수출 환경에 있어서 또 도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엔저가 돼서 같은 제품이 경합이 많은데 이 가격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밀리는 형국이 돼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오늘날 그리스가 뭐 디폴트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뭐 국민 투표로 넘겨지고 하는데 EU가 사실은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더 충격을 받은 게 사실 EU거든요. 그래서 EU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수출 환경이 굉장히 그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로 사실은 내수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출로 견뎠는데 수출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 쪽에서 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경합 제품이 굉장히 중국한테 뺏기고 있다. 중국 제조업을 보면 사실은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부르고 G2로 그 올라선 데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기술적인 성장도 굉장히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2013년도 이 기록을 보면 중국이 수출 시장에서 1위 품목, 이거는 뭐 최첨단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리는 건 아니고요. 아이템이 시장 마켓 시어가 가장 큰 품목이 세계 이제 전체 품목이 5,052개 정도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가 넘는 1,538개를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세가 계속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지금 63개, 2013년 기준으로 63개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마켓 시어가 큰데 저게 점점 뺏기고 있다. 우리가 한 150개, 200개까지 갔다가 중국한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렇게 부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기회이면서도 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글로벌화가 급속히 일어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이 5위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어닝 쇼크가 온 적이 있죠. 분기별로 10조씩 벌다가 4조, 7조, 4조로 떨어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1년을 거의 경기가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서 1년 갔고, 올해 와가지고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저기 유행이 많이 안 한 메르스가 이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 기술 무역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 간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자본이라든가 이제 큰 공장을 세운다든가 생산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나 다른 그 저임금 국가들하고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기술 제품, 과학에 기반을 둔 그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특허 같은 경우도 특히 뭐 핸드폰이라든가 CDMA 기술 같은 거를 우리가 국가 기술로 채택했지만 퀄컴 같은 데 엄청난 이제 기술료가 나가고 있고, 이제 전기 전자 쪽에서 특허나 기술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우리 기술을 팔 수 있는, 그래서 기술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IT 관련된 특허를 애플에 비해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안드로이드를 대변해 가지고 구글의 대변자처럼 이제 애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특허가 적으니까 굉장히 열세에 몰리니까 이제 새로 나온 특허를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바꿔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특허들이 나중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 무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조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기가 쓰던 기술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 기술, 자기가 쓰던 기술을 적절하게 패키징화 해가지고 해외로 팔고 상품화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굉장히 약하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직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기술 공급자하고 기술 수요자 사이에 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그 기술 중개하는 시장이 점점 커져야
해외에서의 기술도 들여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해외로 이렇게 중개하는 그런 기관들이 시장이 점점 커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 중개 시장의 규모가 뭐 2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 비해서 250분의 1이라고 하니까 거의 시장이 뭐 존재하지 않는 정도로 미미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과학 기술이라든가 장인 정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전쟁하면서 많은 기술을 또 무기 만들고 하면서 개발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하면서 이게 축적된 기술들이 상당히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일본이 상품화하는데 굉장히 앞서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니에서 뭐 워크맨이라든가 모든 기술들이 개발은 미국이 해놓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일본이 먼저 해가지고 그걸 자기 기술화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더 이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 개발이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까지 나와서 상품화되도록 이제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끊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적인 제품도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자꾸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맥이 좀 끊기는 게 아닌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면 뭐 뚜렷하게 한 방에 나오는 처방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자에 대한 인식을 약간 너무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적자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DMA 기술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가 시작됐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애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일부 받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이 뭐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뭐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분기별로 뭐 10조에서 작게는 4조까지 이렇게 벌어들이는 걸 보면 우리가 기술료를 주더라도 제품화 해가지고 체화해서 기술 무역 수지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이 체화된 제품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상품 수지에서 플러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물론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게 큰 문제라는 인식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들여다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첫 번째서부터 뭐 기초적인 기술부터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첨단 산업 기술을 개발할 때 사실은 남이 한 기술을 따라가면서 개발하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고전했던 것처럼 게임을 달리 해버릴 때 계속 이제 제2의 추격자로서 돈만 많이 들고 큰 돈을 못 버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팟을 해가지고 야 아이팟에 동영상도 나온다. 저거 대단하다. 그래서 저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아이리버나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뜨고 있을 때 한꺼번에 시장을 꺾어버린 애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달려들 때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LG전자나 이런 데 이제 명품 폰, 프라다 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고급화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즐기고 있을 때 새로운 게임을 했죠. 스티브 잡스 뒷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완전히 게임이 다른 이제 멀티미디어하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새로운 기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면서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개발하던 기업들이 닥쳤던 개가 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갭이 시간적인 갭에 있어서 그래서 스키밍 프라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에 해서 시장의 수익이나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쉽지 않은 얘기죠. 말은 쉽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품의 원가를 낮추거나 해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또 원천 기술, 첨단 기술, 그걸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하이테크 과학기술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사인이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 3년이나 5년 내에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무역에서 일본이 60조 원을 손해를 봤다고 538억 달러를 무역 적자를 냈는데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게 1,430억 달러, 160조 원의 수익이 있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좀 적자가 난다 해도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해서 들어오는 기술료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없죠. 100조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적정한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요즘에 특히 MB 정부에서 해외에다 자원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국가적인 일을 하면서 그걸 정치 자금이나 무슨 뭐 다이아몬드도 안 나오는 다이아몬드 광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 자금을 만들고 하는 좀 비도덕적인 일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딴 나라들이 어려울 때 매물들이 굉장히 낮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보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우리 경제에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계속 나오게 되고 석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개발한 뭐 유전에서 가져온다든가 이런 거를 투자할 시기인데 요즘에 보면 분위기가 그렇죠. 뭐 과거에 했던 거 다 조사하겠다고 이러니까 요새 뭐 석유개발공사니 뭐 정부 기관에서 지금 투자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죠. 또 돈 떼어먹으려고 그래 이런 이제 분위기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오해를 받을까봐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해외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또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본이 또 기술이 일을 하게 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